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9월 26일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우리 증시 오랜만에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거의 마이너스 3%대까지 빠졌고요. 자, 코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2%, 뭐 그 이상 좀 빠졌다가 다들 조금씩 이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약세 이유, 시장 약세 이유랑 뭐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사실 이런 하락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락장을 잘 이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빠질 때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최근에 시장이 올라올 때 반도체 중심으로 굉장히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올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전혀 그거를 체감할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같이 빠지기 때문에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갈아타는 이제 그런 전략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빠진다고 해가지고 뭐 그냥 엄청나게 빠지네 해가지고 에이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막 HTS 끄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많이 본다 하더라도 이게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금방 회복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간을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증시 하락 이유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증시 하락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빠지면서 하는데, 미국 증시가 빠져봐야 지금 3일 동안 1.5%인가 2%밖에 안 빠졌습니다. 얼마 안 빠졌어요. 예, 얼마 안 빠졌는데 우리 증시는 그냥 하루 만에 거의 막 3% 가까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만 보더라도 0. 몇 프로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거의 3% 가까이 빠졌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는 1% 내외로 빠졌습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빠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증시 하락 이유는 증시 고평가 논란. 이건 파월이 얘기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파월이 또 최근에 얘기한 게 어, 금리 인하 신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특히 코스닥이 안 좋았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뭐 AI 거품론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AI가 거품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 이제 또 빠지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특히 많이 빠진 거는 그 미국의 그 GDP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무려 3.8%. 경제 성장률이 3.8%가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0. 몇 %밖에 안 올라가는데 미국은 3.8이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은데 왜 빠지냐? 근데 최근에 이제 오른 거는 최근에 이제 미 증시 상승 요인은 금리예요. 예,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FOMC 이후에 미국 증시가 막 폭발적으로 오른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던 파월이 다시 금리 인하 신중히 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그리고 시장에서는 10월 달,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GDP가 이렇게 높게 나오고 경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굉장히 줄었어요. 아니 고용이 그렇게 안 좋으면은 어때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노동이 안 좋은 거니까 경기도 안 좋고 금리 인하해야죠.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는 경기는 굉장히 좋고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은 급감했어요. 그러면 노동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빠졌어요. 예, 신기하게도.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뭐 앞으로 이제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제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베팅 사이트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 10월 달을 이제 한 8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 모멘텀은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요인 때문에 이제 하락이 나온 건데 지금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장대 음봉이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1선 근처까지 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을지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정말 강세장에서는 조종이 한 차례 큰 폭으로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하게 올라갔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여기 이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은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다음날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6, 2% 이렇게 한 번씩 빠지거든요. 근데 의외로 다음날 이제 크게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인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올지는 뭐 다음 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미국의 이제 경기 지표가 있는데 PC가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셧다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셧다운이 될 거예요. 10월 1일인가 그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셧다운 얘기는 거의 뭐 자주 나오던 얘기예요. 결국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게 증시예요. 예, 그런데 노이즈는 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노이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셧다운이 잘 안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셧다운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1기 때. 그때 이제 셧다운이 좀 길게 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조금 이 노이즈가 길어졌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조정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합의를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없다. 셧다운 되면 나는 괜찮다. 왜? 쓸데없는 직원들 해고시키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월급을 못 줘서 이게 문제인 건데 그러면은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 다 해고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강하게 나가서 이게 약간의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그렇고요.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코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오늘 코스닥이 21선을 하회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이전 고점을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급락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나온 거거든요. 예. 지금 코스닥이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어요. 뭐 아마 장중까지 합치면은 마이너스 한 6% 정도까지는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빠진 나라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요게 여기 지지받고 여기 지지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스닥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은 코스닥도 지금 밑골이 있는 부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어찌됐든 지금 강세장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짧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수급에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코스피는 사실 많이 팔았어요. 예, 많이 팔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간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그에 비하자면은, 많은, 절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금액이기는 한데, 그간 매수를 고려를 했을 때에는 이제 큰 거 같지는 않고,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막 엄청나게 대량으로 매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마이너스 2%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는데 거의 장중에는 마이너스 3%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최종적으로 외국인이 780억 매도를 한 걸로 나와요. 기관이 43억 원을 매수를 했고 개인이 900억을 매수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740억밖에 안 돼요. 740억 매도를 했는데 코스닥이 거의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라는 거는 좀 오바해서 빠졌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개인들의 매물이 상당 부분 나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반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런 흐름이 이틀 연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하락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지금은 상승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반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종목을 개인들이 막 팔았다라는 거예요.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 예, 그러면은 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 중에 개인들이 왜 팔았을까? 어떤 종목을 팔았을까라는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은 뭐 이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서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할 거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반도체 코스닥에 있는 주요 반도체주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대부분 빠졌지만 지금 이 PSK라는 종목을 보면요. 개인들이 무려 12만 3천 주를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17만 6천 주나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마이너스 3.86%나 빠졌어요. 이 개인이 팔아서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별로 없다니까요. 개인들이 팔아서 빠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 캠트로닉스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이 종목도 장중에 한 마이너스 3%까지 빠졌는데 개인만 팔았어요. 외국인 기관은 오히려 샀습니다. 테크윈이란 종목은 오늘 1% 올랐지만 개인이 15만 주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10만 주, 기관이 7만 주 매수했어요. 자,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외국인이 기관 매수를 했는데 개인만 매도했는데 마이너스 3% 이상 빠졌습니다. 자, 최근 좋은 심텍도 개인이 13만 7천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은 16만 2천 주를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승장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인데 근데 상승장에 나올 수 있는 수급이면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상당히 반도체 부분을 이 조종이 나오면서 던졌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반도체주가 그래요. 이 PSAK 홀딩스도 그쵸. 보시면은 개인들이 많이 매도했죠. 그래서 희한하게 오늘 반도체 중에 빠진 종목들 보게 되면은 다 개인이 매도를 해서 빠진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왜 던졌는지는
뭐 두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지수가 많이 빠지니까는 많이 오른 종목 빨리 팔아야지라는 심리가 있을 수가 있고, 연휴가 있으니까 일단 시장도 분위기도 안 좋고 일단 팔고 돈으로 확보해서 나는 일단은 연휴 보내고 다음에 접근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찌됐든 이런 수급이 나면은 반전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러한 종목들이 반도체에 집중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를 또 계속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그렇고, 그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볼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가량 빠졌는데 외국인이 157만 주를 매수하고 기관이 282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순 매도량은 13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기관이 570만 주 팔았는데 지수가, 아니, 삼성전자가 0. 몇 프로밖에 못 올랐거든요. 예, 근데 기관 외국인들이 500만 주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0.3%밖에 안 올랐는데, 기관이 꼴랑 130만 주 매도를 했더니 3%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매도를 한 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수는 3배 이상 빠졌다라는, 3배가 넘죠. 거의 10배 가까이 빠진 거죠. 예. 그래서 매도한 거에 비해서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다. SK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100만 주 매도를 했는데 마이너스 6%까지 빠졌거든요. 예. 이것도 좀 과하죠. 예. 그래서 많이 매수할 때는 막 300만 주씩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100만 주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6% 가까이 뺐다. 그러니까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반도체주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재차 올라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급락은 기회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반도체에 집중하자. 그래서 혹시나 반도체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반도체를 담자. 이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사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물려 있다가 올라오니까 파신 분들이 훨씬 많지, 이거를 사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종을 이용을 해서 반도체를 이제 담자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1순위,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러면 SK 하이닉스 하시면 돼요. SK 하이닉스. 그러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하면 돼요. 예, 중간 이상은 갈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쪽이 이제 더 빨리 오를 수 있으니까 이제 소부장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반도체 이제 그 소부장은 재료, 부품, 소모성 관련주, 예,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이제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SSD 관련된 종목, 낸드 관련된 종목, 그런 낸드의 이제 재료를 만드는 공급을 하는, 부품을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MD바이스, ENF 테크놀로지, 하나머티리얼즈, TCK, 한양디지텍, 삼화전기, KNJ, LTC, 캠트로닉스, 한솔아이원스, 파두, 코미코, 테스, 심텍, TLB,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얘네들은 일단은 그 대체적으로 소모성 부품이나 소재 관련된 종목인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쪽도 몇 개 있기는 한데, 최근에 이슈와 약간 부합한 종목들이 제법 있고 앞으로 부각될 종목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 중심으로 소부장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 잘 모르고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SK 하이닉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급락이 나왔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무섭고 더 빠질 것 같잖아요. 근데 최근 시장 보면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다음날 되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고 연휴 이슈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부터 한꺼번에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차근차근히 담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도체 쪽을 요번에 이제 꼭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내가 지지부진한 종목 갖고 있고 안 갖고 있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교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강세장, 대세 상승장에는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올라가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하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코로나 때 당연히 바이오 있었으니까 바이오주가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바이오주가 코로나가 발생할 때부터 바이오주가 올라갔거든요.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 다른 종목은 다 빠졌죠. 근데 진단 키트주들은 계속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반등을 보여주면서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월 달에 하락을 정점을 찍었는데 12월까지 바이오주가 계속해서 올라갔고, 최종적으로는 3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이오가. 그래서 1년 동안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올랐죠. 당시에 전기차들이 속속이 나올 때였어요. 예.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에 어때요? 빠지면 또 올라가고 빠지면 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게 2023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다른 쪽도 있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 이슈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삼성전자 10만원 넘을 가능성 높다. SK 하이닉스 50만원 넘을 가능성 높다. 그럼 소부장은 날라간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진 게 증권주. 예, 증권주는 그냥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냥 키움증권입니다. 예, 키움증권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증권주 요번 조종에 증권주 들어가실 분들은 키움증권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얘도 대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존에 이제 주도주 있잖아요. 기존 주도주 조선, 뭐 방산, 뭐 변압기 이런 애들은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물음표가 약간 있어요. 물음표가 이제 약간은 있는데 변압기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속도는 아닐 것 같다. 예, 변압기는 좋은데 예전 같은 속도는 아닐 것 같고, 방산도 좋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그런 상승률은 안 나올 것 같다. 조선은 이제 물음표예요. 예.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이 조선은 그 관세 협상과 관련된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아펙, 이 에이펙이 중요해요. 이때 이제 관세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 문제는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아니라 에이펙이 열리는 데가 어디예요? 경주잖아요. 경주에서 울산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울산에 조선소들이 모였잖아요. 이 트럼프가 갈 수도 있어요. 예, 트럼프가 울산 가면 조선주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선주들이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선호 섹터는 아닌데 근데 요 에이펙 관세 문제 때문에 조선주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은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주들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조종을 이제 많이 받아서 또 갑작스럽게 나와서 대응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았을 거고 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뭐 어찌됐든 조종은 나온 거고 앞으로의 대응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지부진한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면은 자 이번에 주도주로 한번 갈아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그리고 증권주 중에는 키움증권 예 그리고 원자력 예 원자력도 있죠. 예 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BHI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 기타 등등 예,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이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순위는 반도체, 2순위는 키움증권, 증권주, 3순위는 이제 원자력. 원자력은 조금 이게 좀 아리까리한 게 좀 많아가지고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은 뭐 하반기 그 10월 달, 11월 달 되면은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수주 관련된 그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식들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려운 장이었는데 너무나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장일수록 또 좋은 종목들이 태어나기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종목들 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상승장에 크게 수익을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뭐 별일 없이 다음 주에는 약간의 그런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